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디픽트의 예문 봤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단어 친구 볼게요. 묘사하다 이 portray 우리 공부한 거예요?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은 tray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초상하고 쟁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tray가 원래 draw, 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draw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ortray도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portray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portrait이라고 명사 되잖아요. 근데 por 빼고 train만 하면 또 그것도 좋은 단어예요. 그 trait은 명사로는 집안에 질질 끌려오는 내력.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그 질질 집안에 계속 끌려 내려오는 그런 내력을 trait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문해보죠. 자, 소리 내면 The article portrayed US President Bush as a war criminal. 그러면 portray라는 동사의 구조가 portray A as B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시하다라든지 표현하다라는 동사, represent라는 동사가 있는 거고, 여기 제시하다라고 해석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represent에는 동사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 present가 이렇게 내놓다니까 represent 다시 내놓다가 표현하다라든지 제시하다라든지 뭐 묘사하다라든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delineate 모를 것 같아요. 소리 어때요? delineate. 근데 보니까 숨은 그림 딱 숨어 있지도 않아. 무슨 스펠링이? line. 줄로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죠. 예문 The professor delineated the differences between communism, socialism, and fascism. 사실은 여기 between은 쓰지 말아야 되죠. between 말고 어몽. between은 원래 two인일 때 쓰는 거니까 둘일 때. 그래도 이제 좀 섞어서 쓰고 있어서요. 옆으로 가서 상형 문자가 픽토그래프구나. 그럼 그래프의 원래 뜻은 write, 쓰다. 그래프가 쓰다여서 문법을 영어로 grammar. 예, 그것도 여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아름다운, 그림같이 아름다운 발음은 picturesque. 그 다음에 그림 물감 색소를 pigment.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 쓰는 말이 pigment이에요. 예문. 읽으면 Our skin pigment changes when we are exposed to a lot of sunlight. 자, 뭐에 노출되다. Be exposed to. 표제어예요. 항상 to랑 다니죠. 어디에 노출되니까. 자, 다음 68 옆으로 가서요. 자, 발음은 descendant요. 자, descendant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send 동그라미의 뜻이 climb 오르다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descendant고 근데 이제 climb이라는 단어는 올라갈 때만 써요, 내려갈 때도 써요. 그러니까 계단을라든지 사다리를 올라가면 climb up the ladder잖아요. 사다리를 내려오면 climb d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climb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몸을 구부리고 병사면을 따라간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단어는 descendant는 밑에서 올라오는 후손이지만 단어 가족에 보시면 descend는 내려가다란 말이에요. climb down이죠. 그리고 descent는 혈통이라는 말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양반이었으니까 나도 양반이야. 이런 것도 descent인 거예요. 알겠지요? 예. 자, 그 다음 descendant의 동의어가 후손이니까 자, 후계자라고도 읽는 단어 발음이 successor. 성공한 사람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예. 세스 동그라미는 go 가다고 밑에서 가는 사람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후계자는 성공한 사람이기는 해요. 후계자는 성공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원래 계승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나온 것. 자, ancestor가 반대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문할게요. 읽으면 when scientists decipher the dog's genome, decipher 해독하다, 그 독을 푼다는 게 아니라 암호를 해독한다라는 말이고 동의어는 디코드. 암호가 코드잖아요. 암호화하는 게 인코드죠. 반대말 디코드요. DECOD. 덕 지놈 하면은 개 유전자 지도를 해독을 다 했어요. ATCG 이런 걸로 쫙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they는 누구예요? Scientists found that its DNA blueprint. it은 누구예요? dog's DNA blueprint는 청사진. 자, DNA는 청사진이죠.
DNA를 보면 얘가 어떻게 클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청사진이라는 게 설계도면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설계도면을 쫙 풀면 푸른색으로 깔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을 발음하시면 블루프린트라고 한 것. 자, 이것이 shows signs of human influence에서 인간의 영향력이 있다는 표시가 거기 드러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어로 man. 여성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단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인간이 help to transform A into B. transform은 우리 표제어로 공부했는데 변화의 동사니까 transform A into B. A rough descendant of the wolf 했고요. 자, rough descendant는 먼 친척, 먼 후손. rough는 표제어인데 중요한 단어로 거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다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직계는 direct descendant라 그래요. 직계는 direct. 근데 rough descendant라 그러면은 먼 후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개는 늑대의 먼 후손인데 이것이 into man's 이것을 원래 울프는 man's best friend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바꾼 영향력이 DNA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자, 하죠. When scientists deciphered the dog genome, they found that its DNA blueprint shows signs of human influence because man helped to transform a rough descendant of the wolf into man's best friend. 다음, descent라는 말이 하강이라는 말로 예문 보죠. The passengers 가면 The passengers experienced a lot of turbulence on their descent to the airport. 자, 여기 중요한 명사 turbulence가 나왔고요. 자, turbulence에는 동그라미 뭐가 들어가 있고 T-U-R-B 동그라미가 A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hesitate. 그러니까 막 쿵쾅 이걸 겪었는데 on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과정. on이라는 거는 지속이란 뜻이 있죠. 쭉 내려오는 과정 동안에. 그럼 어디로 내려왔냐면 to the airport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직계 후손도 direct descendant 나오고 있네요. 자, 후손이라는 말 progeny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소리 progeny. 자, 그럼 progeny를 볼 때는 앞으로 쥔 태어날 사람. 그다음에 heir라는 거는 H 발음하지 않는다고 상속자를 그리고 상속녀는 heiress라고 ESS 붙이는 거. 요새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조용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사람이 힐튼가의 상속녀 그럴 때 이 단어 heiress라는 말 쓰는 거고. 그다음에 offspring이라는 말이 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주의할 것이 복수여도 S를 따로 쓰지 않아요. 자, 예문 읽죠. 자, 소리는 Israel is home to the offspring of many Holocaust survivors. 자, Israel이라고 읽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자, 바로 Israel. 그러니까 레에다 강세를 찍고 Israel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 다음에 offspring, the offspring 밑줄 긋고 단수예요, 복수예요. 내용상 생각을 해주세요. 복수죠, 그렇죠? 한 명이 살진 않을 테니까. 다음 옆으로 가서 올라가다, ascend. 자, 이 말이 올해 그 지방지 시험에서 ascend to 해가지고 어디에 취임하다라는 말로 ascend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승천이라는 이 어려운 말이 발음하시면 ascension.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잘난 척 하다가 발음하면 condescend. 이 말도 많이 써요. condescend.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밑에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내려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발음하시면 condescend. condescending 이러면 아유 기분 나빠. 이렇게 되죠. 자, 예문 읽으면 The queen spoke in a condescending manner to her subject. 자, subject 누구예요? 백성. 밑에 있는 사람. 자, subject가 과목이란 뜻도 있고 주어란 뜻도 있지만 주어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과목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영어라는 과목은 subject예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죠. 그렇죠? 초월하다 발음하시면 descend. 초월적이니 descendant. 죄송합니다. transcend. 그렇죠? transcend고 초월적이는 transcendent하다. train이 across죠?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한 거죠. 자, 뒤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발음하면 deter.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앞으로 deter한 단어가 나오면 딱 보고 TR에서 아유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왜?
TR을 보면 뭐가 무서워요? 뭐가 생각나니까? 테러가 생각나니까. 네. 되게 무섭네, 그쵸? 그러면은 D는 테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디터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테러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테러할 거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일을 하지 않길 바래서예요. 그러니까 중간 연결어, from.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eter는 되게 유용한 게 deterrent라는 명사와 detergent라는 명사가 둘 다 많이 써요. 뜻은 되게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억제책이에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제 누가 핵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억제책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둘 다 뭐하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세제하고 억제책은 둘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두 단어 중에서 어느 단어가 더 심각해 보여요? 자, 바로 해볼게요. deterrent, 이거 detergent. 예, 이렇게 돼요. 더 심각한 단어예요. 이거는 집에서 그냥 쓰는 주방 세제 하는 그 세제를 발음하시면 detergent. 자, 예문. 자, 가볼까요? His coffee tasted terrible because he had mistaken laundry detergent for coffee creamer. 어찌 이런 일이. Mistake A for B. for 동그라미 교환의 전치사. for라는 건 교환. A를 착각했어. B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A를 B인 줄 알았어. A를 착각했으니까 A를 잘못한 거야. B로. 이렇게 될 때 mistake A for B라는 좋은 구조. deterrent. 이 심각한 단어. 자, 예문 읽자. 소리는 barbed wire fences are used as a deterrent from trying to escape. 자, 그러면 barbed wire가 뭔지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fences도 모르면 이제 추측이 참 안 되죠. 자, fence는 더 중요한 단어니까 fence. 울타리. 펜스가 울타리라는 건 군대에서 쓴다 그러던데 군대에서 그 부대 근처에 두르는 울타리를 펜스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대는 안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펜스로 하는데 펜스라 부른다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펜스라 하겠죠. 펜스라고 발음을 하겠죠. 자, barbed wire fences 하면은 이 울타리가 어떤 철로 되어 있겠어요? 이 울타리는 barbed wire. 철조망. 그러니까 barbed가 가시. 철로 가시를 만들어서 철사로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38선 같은 데 있는 그 철조망을 자 발음하시면 barbed wire fences 이러는구나. 이것이 사용되었는데 as a deterrent에서 억제책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억제책 다음에 from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탈출하려고 시도하지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런 뭐다? deterrent다. detergent가 아니라 deterrent다. 자, 단어 친구 가서 설득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발음하면 dissuade. 반대말은 persuade. dishearten은 용기를 꺾는 거고 반대말은 perhearten? 그런 건 없고 그냥 hearten. 이 말은 그냥 hearten이네요. hearten은 용기를 주다. dishearten. discourage 안 나왔네. 자, discourage는 막 용기를 꺾는 거죠. 예, 그 용기를 주다가 encourage. 자,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이죠. discourage, encourage, dishearten, hearten, persuade, dissuade 하는 것들이 다 짝. 그다음에 avert라는 단어가 피하다라는 말이니까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어느 게 더 잘 외워지겠어요? avert는 avoid. 그렇게 외우세요. avert는 avoid. avert는 avoid. AB 하고 길이 또 비슷하고 avert는 avoid 하면 the 그것도 좀 비슷하고 자, 예문 읽으면 The crisis was averted by careful political maneuvering. maneuver 표제요.
작전. 이게 작전이 되는 이유, 메뉴 동그라미의 뜻이 hand.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maneuvering, 작전을 이렇게 손을 써놔서, 우리나라 말에 손을 써놓는다, 이런 말, 그 같은 게 maneuver네요. 이렇게 손을 좀 써놓으니까 그 위기가 피해졌다라는 말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은, 여러분, 블락이 차단하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홀트는 모르죠, 그쵸? 예, 홀트 모를 것 같아요. 홀트 스탑하고 같은 말이에요. 탁! 하고 차단하는 거고, 발음이 홀트. 탁! 끊어지잖아요. 그쵸? 홀트. 할 때, 딱 끊는 거고, 체크. 이게 보면은 이게 끊는다는 말은 거의 트,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말로. 소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줄에 obstruct라는 단어는, 이거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접두어를 바꾸면 건설하다가 construct, 교육하다가 instruct, 안에 구조물을 만드는 게 교육이니까. 근데 OB 자체가 against라는 뜻이 있으니까 차단하다 된 거죠. 그리고 foil은 좀 외우기 어려워요. 좌절시키다. 예? 자, 그럼 한 번씩 읽어두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foil 그 스펠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유래는 다르겠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rain foiled our plans for a picnic in the park. 자, plans하고 참 잘 어울리는 전치사 for. 다음에 curb이 중요한 단어예요. curb은 이제 충분히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단어인데, 이 차단하다이랑 curb은,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차단하다 이렇게 외우는 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안타깝냐면, curb하고 curve가 되게 비슷하죠. 자, 이거 발음. curve. 입술을 붙여야 되고, 그다음 이거는 curve.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둘이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내용도 관계가 있어요. 이제 curve는 차단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사실은 명사, 원래 curve라 그러면 명사로 이제 여러분이 있는 데가 인도예요? 아니, 차도예요. 죄송합니다만 차도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데가 인도예요.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 단이 영어로 발음하시면 curve예요. 그러니까 이 단은 뭐 하자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면 curve란 단어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딱 공간화되면서 그 curve 있는 건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curve 동사로 차단하다 이렇게 외우면은 굉장히 의미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제 책에서는 여기다가 막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curve는 차단하다라고 한국말로 멈추지 마시고 사전을 찾아서 curve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어떤 경우에 쓰일까 하는 것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사전을 많이 보십시오. 이제 책에 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는데, 예, 사전을 늘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 보충이 되잖아요. 예. 사전 한번 보죠. CURB.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CURB. 어떨 때 하는 거냐면, curve라고 차단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내가 이걸 못 외울 것 같아. 그 상태로 충분히 외울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죠. 근데 솔직히 curve 차단하다 잘 안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한테 좀 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좀 더 뜻을 깊이 알면은 알았어요. 예,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제 curve를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뜻이 나오는데 1번은 an influence which helps to control or limit something. 컨트롤하거나 리밋하고자 하는 어떤 영향력, 이런 내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2번에 미국 영어에서 the raised edge of a road 이렇게 나와요. 길에서 올려진 가장자리라는 거죠. Between where people can walk, 사람들이 걷는 곳과 and cars can drive, 차들이 다니는 길 사이에 올려진 가장자리. 그럼 그거 뭐 하자고 있는 거지? 차단하려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으니까. CURB, curb. 예. The edge of the pavement where it joins the road. 약간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은 물리적인 개념을 갖고 뜻을 추상화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단어 친척에 TR이 들어가는 말, 아까 우리 terror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terrible하고 terrific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엄청 다르죠, 그렇죠? terrible과 terrific은 이제 끝내준다는 거니까. 자, 그 예문하죠. 자, 소리는
Michael Jordan is a terrific basketball player. 와, 끝내준다. 라는 이런 말이라. 자, 그러면 옆으로 갈게요. 예. 여기 예문 안 했구나. Buying to. 자, 읽을게요. 자, 소리 내면, buying to federal pressure. bow가 뭐예요? 절하다. 차렷, 경례, attention, bow. 이럴 때. 자, 무엇을 절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bow to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오로 시작한 단어. obey. O-B-E-Y. obeying, federal pressure.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연방의 압력에 굴복하여라고 하고는 이제 뭐 그것을 수락하여 일리노이스가 will join 38 other states 했고 join 다음에 with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join은 이 사람들한테는 Mary처럼 타동사다. 직접 대상을 바로 갖는다. 이런 주도가 이제 연합을 해요. 어디에서 연합하냐면 tracking HIV cases예요. 이제 track 추적 트랙은 궤도죠. 그 궤도를 따라 앞서간 애를 계속 쫓아가는 것. 그게 트랙. 다음 HIV는 AIDS와 같은 말이죠. 에이즈 바이러스 이름이 HIV라서 그 사례들을 추적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뭘 사용하여 그들을 추적하냐면 infected patients names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infected의 뜻 감염된 some worry 다음에 대시 빠진 거죠. some이 주어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데 this will deter people from being tested and treated.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들을 만류하여 검사받고 치료받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럼 이 for는 앞에 있는 무엇과 연결이 있는 걸까요? treated요. tested. 검사 받을 때도 이유가 있고 치료 받을 때도 이유가 있죠? 예, 들어갈게요. 자, 70번. 발음하시면 deviate. 우리 공부 많이 한 단어예요. 동그라미는 비아. 자, 비아가 여러분 눈에 이제 뭐로 보이고? way. 그러면 D는 길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니까 일탈한다는 말이구나. diverge라는 말을 보자. DI 동그라미의 뜻이 apart라는 걸 안다. 그러면 이제 verge가 무슨 말이냐면 turn. 그래서 떨어져서 빙 돌아 딴 길로 가는 게 diverge다. diverge도 좋은 단어거든요. 반대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빙 돌아서 한 군데 모이면 converge. DI의 직접적인 반대말은 con을 넣으면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x로 시작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를 넣으면 돼요? in. pro로 시작하는 말의 반대말은 produce의 반대말은 reduce. 그거잖아요. 프로 앞으로와 뒤로 안으로와 밖으로 모으다와 흩어지다 그다음 그쪽으로와 떨어지다 이렇게 되는 것들 서로 반대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diverge의 반대말 converge는 뒤에서 표제어로 다루어질 좋은 단어입니다. 딴 데로 돌아간다는 거고 전치사 물론 from가 다니고요. 자, 예문할게요. 소리는 Robert got lost in the forest. 자, got lost 뜻 길을 잃다. 여러분 stray라는 말 생각나요? stray 예, 적어주시고 stray라는 거, straight puppy. 저번에 길 잃은 강아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 한번 읽은 적 있습니다. 자, because he would always deviate from the trail. 자, 그러면 would always deviate 거기 형광펜 칠할게요. 자, 왜 형광펜을 칠했냐면요. would라는 동사가 뭐뭐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하겠다라는 건지 옛날에 하려고 했다는 건지 옛날에 하곤 했다는 건지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돼요. 자, 3가지밖에 없어 하긴. 자, 첫 번째, 어떨 때 would를 쓰고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근데 문장이 과거 문장이라면 옛날에 하려 했다. 또는 하곤 했다. 3가지. 그렇게 뭐 또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겠다, 옛날에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곤 했다는 거예요? 하곤 했다는 줄 어떻게 알아요? 증거. always.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옛날에 그 학원했다라는 말, 여러분, 학원했다라는 말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used to 하고, would 하고, 그럼 used to 하고 would를 구분할 때, 규칙적으로 학원했던 거는 used to를 쓰고, 불규칙적은 would를 쓴다라는 말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네요. always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used to하고 would의 차이는 학원했다라고 말 때 언제 used to를 쓰고 과거 얘기 시작이라는 표시 그리고 딱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은 계속 would. 왜냐하면 would를 쓰면 우선 사람들은 학원했다라고 듣지 않고 하겠다라는 말로 들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 그 얘기는 얘가 좀 제가 풍부하게 말을 했는데 일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would always 동사원형 이렇게 되면은 그 always 때문에 would의 뜻이 하곤 했다로 굉장히 확정이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중요한 정보죠. 자, 그래서 보통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would always라고 used to를 앞에다 쓰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앞에 used to가 있으면 이건 다 옛날에 학원 했던 얘기를 하는 줄 알죠. 근데 앞에 시작할 때 got lost라고 시작이 과거 시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과거라는 표시를 used to로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문장에서. 그런데도 또 헷갈리잖아요. 이 would가 하겠다는 건지 학원 했다는 건지. 그런데 거기다 always라는 부사를 넣어서 학원 했다라는 걸 확정 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항상 그 트레일에서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트레일이 뭐겠어요? 등산로. 자, 트레일이 등산로인 거는 TRA 동그라미가 아까 폴트레이에서 트레이가 그랬듯이 뜻? 폴트레이의 트레이는 쟁반이 아니라 드로우였죠, 드로우. 그러면은 트레일도 질질질질 끄는 거죠? 여러분 등산로 생각하면 질질질질 그 길이 계속 끌려서 계속 나와 있죠? 그걸 트레일을 하잖아요. 좀 전에 궤도라는 말도 똑같이 끌다 해서 온 거예요. 궤도 영어로 뭐라 한 거? track, trail, trait, portray 이런 게 다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공통 지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deviate from the train 하는 목적은 to take pictures of the interesting landscape 이거 하려는 거예요. landscape의 뜻 경치 풍경 불가산명사 쭉 경치를 담아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읽으시면 It took forest rangers several days to find him. 자, 여기 좋은 표현 나왔어요. 산림감시원? 우리말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발음하면 forest rangers. 자, 여기 rangers라는 말은 저 앞에서 우리가 범위라든지 줄이라고 한 range가 그 줄 따라서 계속 돌아다닌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된 거고 산림감시원 forest rangers가 된 거고요. it take 사람, 시간, 투동사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한테 며칠이나 걸렸다 그를 찾는데 그러니까 며칠 만에 찾은 겁니다. But thankfully 다행히도 he was alright이에요. 괜찮은 거죠. Other than 뭐 안 좋은 게 있긴 있는데 자 여러분 other라는 말 밑줄 긋고요. other가 뜻이 뭐예요? other 뜻 다른이잖아요. 다른. 그럼 다른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other를 말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one이 있어야 되죠. 그럼 one은 뭐예요?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좋은 상태. one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예요? alright. 예, 이렇다는 거예요. He was alright. 이렇게 말했는데 other than 이러면 뒤에는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할 건갑다 하는 것을 알아채야 other than을 읽은 거죠. 자, 그럼 무슨 안 좋은 상태가 있냐면 other than being cold and hungry 그랬겠지. 자, 그 다음 읽으시면 from then on he never went hiking alone. 자, 혼자서는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 from then on. 자, on이라는 말의 뜻 지속. 그때로부터 계속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다. 자, 다음 단어 가족을 보면 여러분 deviant라는 형용사하고 devious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 여러 번 해보고요. deviant와 devious, deviant, devious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가 비정상적인 탈선안에다가 부정직한 구분 이렇게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 한번 배워보십시오. deviant와 devious란 두 개 단어를 놓고 거기 한국말을 붙이지 않은 채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단어를 들어봤어요. 하나가 무거워요. deviant가 무거워요.
deviant가 좀 무겁죠. 또 단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에 대한 말이고요. 그다음 devious는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에 대한 얘기가 발음하시면 deviant고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얘기가 devious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탈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짓거리. 그 다음에 그런 사람 태도 이런 걸 devious라고 하면 이게 부정직하다는 얘가 좀 삐뚤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가야 될 똑바른 길이 아닌 단 길로 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 정말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stray 나왔습니다. 아, 그 전에 digress 이 말 되게 좋아요. digress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grass가 가다라는 걸 외우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 의회 하원을 영어로 congress. 그 congress 왜 congress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들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니까 congress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aggress라는 말이 있어요. aggress가 무슨 뜻이에요? aggress 공격하다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이라는 형용사 aggressive 하잖아요. 그럼 aggress가 왜 공격이란 뜻이 되겠어?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age의 뜻 그쪽으로 간다. 이게 발음하시면 aggress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grass라는 말을 원래 우리가 알기 때문에 di란 접두어가 떨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면 딴 길로 샌다란 말이 되는 거죠. 예문 읽으면 The discussion quickly digressed into current event. 그래서 원래 딴 디스커션을 하다가 current event로 다시 옆길로 샜다. stray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swerve라는 단어가 차가 휙 도는 걸 swerve 한다 그래요. 브레이크를 굉장히 세게 밟으면은 차가 이렇게 빙 돌죠. 그게 swerve인데 외우기 쉬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빙 이게 뭐니까 swing. swing하고 swerve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예문 읽으면 The icy roads caused the truck to swerve into an embankment. 꽝! 이렇게 됐네요. 자, 보통 충돌하다라는 말을 무슨 into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충돌. run into. 그 run into라는 말은 우연히 마주치다도 run into라고 하죠? 그것도 충돌한 거잖아요. 막 가다가 꽝 부딪히고 안녕. 이렇게 되는 게 run into잖아. 자, run into. 그게 충돌은 충돌이지. 근데 이제 run 대신에 swerve into. 그걸 바꾼 것일 뿐이에요. 그다음 embankment라는 좋은 단어. 우리말로는 제방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embankment가 정확히 뭔지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떠올라요? 제방 이러면? 제방이라 한국말의 제방. 그 뭐가 떠올라요? 바다? 제방 원래 바다에 쓰는 말 아니에요? 바다 근처에 뭐 이렇게 그 삐죽삐죽한 삼각형 그런 거 막 이렇게 얹어놓은 시멘트로 된 세모 그런 거 막 얹어놓은 그게 제방이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뱅크먼트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있으면은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옆을 거기 시멘트로 막죠? 그걸 발음하시면 임뱅크먼트라고 한 거예요. 원래 뱅크라는 말이 강둑이라는 뜻이 있긴 있죠. 근데 도로 옆에 그 막아놓은 그 시멘트에 가서 꽝 박았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셔서 여러분 비아가 어디를 경유하여 해서 비아 도쿄, 비아 서울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인데 머리에 안 남는 것 같으면 그럴 때 사전을 보세요. 예. 그럼 좋은 예문도 있고 자 그런 걸로 보충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운반하다 convey라는 말은 표제요. 예,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은 way를 보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way예요, way. 길이 있고 con이라는 말은 지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컨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뭘 들고 있는데 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날라야죠. 갖다 날라서 누구한테 줘야죠. 예. 그게 발음하면 convey다. 그러면 이제 convoy라는 말은 호송하다라는 말인데 스펠링 하나밖에 다르지 않지만 convoy 강세로 구분을 하고 역시 같이 있고 길이 있죠? 근데 이 convoy에서 con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범죄자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이죠. 사람과 같이 있고 길이 있으니 그 사람과 같이 가서 이런 식으로 호송한다는 단어가 발음하면 convoy. 자, 외교사절은 EN 동그라미가 메이기예요. 자, 이 사람은 envoy라고 부르는 이유는 길이 있고 그 길로 가거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발음 envoy. 외교사 특사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소리 내시면
emissary라 하거든요. emissary 이 말도 많이 쓴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e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e MISSARY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이 단어가 EM 더하기 ISS 이렇게 될 리는 없다는 거죠. 끊을 때 E 끊고 MISSARY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겠죠. 의미상으로는 그럼 MISS 되게 많이 쓰는 어근이잖아요. send라고 이거 나중에 꼭 외울 거예요. 그러면 E는 뜻이 뭐니까? out. 그러면 어디 밖으로, 특사는 어디 밖으로 보내진 사람이잖아요. 뭐 밖으로? 나라 밖으로 보내진 사람. 그게 emissary고 envoy는 길이 있으니까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obvious는 정말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그냥 훤히 길이 빵 보이네. 길이 있는데 길이 훤하게 빵 보이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 inevitable은 표적으로 했고 그다음 pervious와 impervious도 얘기 많이 했고 발음을 좀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educate 동의어, enough, advocate, supporter, advocate이라고 읽어야겠네요. 그 다음은 alliance, coalition, 발음이 coalition, 그 다음 appease, conciliate, assign, apportion, 그 다음 decay, decompose, depict, delineate, descendant, offspring, deter, dissuade, deviate, digress, digress. 두 가지 발음이에요. digress라고도 읽고, digress라고도 읽고. 자, 그 다음 이제 모이다 흩어지도록 할게요. 발음은 commemorate. 모여서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네. 모여서 기억하는 게 기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celebration이에요. 예문 읽으면 There was recently much controversy over the statue of General MacArthur that commemorates the landing at Incheon of U.S. military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뜻 있었다. 자, 거기에는 뜻 전혀 없음. 뭐가 있었냐면 much controversy. 엄청 중요한 명사 controversy. 표제요. 다음 전치사 over. 갈등의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 over. The statue 표제요. statue 뜻 동상. of General MacArthur that 이하는 General MacArthur를 설명하고 있나요? statue를 설명하고 있나요? statue. 뒤에 내용을 보면 that commemorate 이러니까 동상이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대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다? 네,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내용상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저 멀리 있는 애를 설명할 수도 있다. 되게 먼 것도 있어요. 그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주어에다가 the statue wa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대절을 써도 that commemorates 이렇게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다 여기다가 쓰면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봐? 우리가 불만을 하지만 여기서 the statue라고 했잖아요. 더는 이 statue가 뭔지 알 때 쓰는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the statue라고 하면 뒤에 설명하겠지.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절이 나왔을 때 그거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만할 때가 충분히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막 수학처럼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that commemorates the landing at Incheon of U.S. military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자, 그 다음 읽으면 all the people 여기서 사실 이제 좀 전에 읽은 두 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읽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동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controversy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항상 말을 들으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게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두 줄에서 많은 글자를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명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해줄 거야 라는 단어는 controversy예요. 그래서 older people이라는 말이 들으면 뒤에 뭐가 나올 것이고 younger people. 그러니까 controversy라는 명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older people과 the young이 나오고 중간 연결이 while일 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이 든 사람 have much respect for him as someone who helped to rescue their country from communism. 알죠, 그쵸? 예. 자, rescue 구조. rescue somebody from something. 자, 그러면 while 앞에 두 개를 할게요. while 앞에 동그라미 두 개. 자, 첫 번째는 while 앞에 얘기를 정리해서 while 앞에 얘기를 정리하면 뭐는 어떻다? older people은 respect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while 다음에 뭐는 뭐다? the young은 war criminal이다. 자, view 구조 소리 내시면 view A as B. 이렇게 읽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거 되게 좋은 연습을 했는데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에 있는 그 말과 말들 사이의 의미 구조. 자, 그러면 첫째, 글을 읽는다는 거는 단어의 뜻을 아는 차원이 있잖아요. 맞죠? 예. 그냥 단어의 뜻을 알아도 진짜로 의미를 끌어내는 데까지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단어의 뜻들을 알고 단어를 묶어서 단어들의 묶음의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단어의 묶음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것은 문법이죠. 문법적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뽑아내는 게 진짜 독해죠.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단어 하나하나의 단어 뜻을 아는 것이 이제 어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휘를 공부할 때 view A as B, 또 rescue somebody from something, 이런 구조들을 공부함으로써 스트럭처를 잘 잡아줄 수가 있죠. 이거는 어휘하고 문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것 중에서 제일 고차원적인 것은 처음 두 줄에서 controversy가 핵심이고, older people를 볼 때 the young이 나올 줄 알고 while로 연결될 줄 알면서 the older people은 respect고 the young은 war criminal이다.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 있죠. 거기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은 연습해야 되죠. 예,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그 세 번째 단계가 제일 하기가 깝깝한 단계예요. 눈에 금방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뜻을 알고 모르고 보이지. 구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한다 못한다 이거 알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뭔지는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책에 어디 써 있어요. 컨트로버스가 핵심이죠. 이런 얘기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수업에 오니까 듣는 거지. 남들도 다 안 하죠. 그런데 그걸 내가 못하다가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깝깝하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판단력이나 지력의 문제지 영어 실력의 문제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져 버리니까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그걸 넘어가셔야 되죠.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무슨 얘기하는지 알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자꾸 관찰하고 핵심을 뽑아내려고 결국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얘기를 읽고 나서 핵심을 알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우리가 글자를 알고 구조를 알아도 핵심을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려고 자꾸 노력하면 딱딱 잘 잡아내시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은 제가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또 혼자 연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같이 하고 또 독해 수업 같은 것을 공부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런 핵심을 찾아내서 출제자가 낸 문제하고 맞춰보는 연습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훈련하면 또 늘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할 때 혹시나 아이고 누군 대답하는데 나는 지금 글자가 다 그 글자가 그 글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글자들이 다 1점짜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10점짜리 글자가 있다고.
그걸 찾아내자는 건데 눈에 그냥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자꾸 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 뭐 얘네들은 책을 옛날에 많이 읽었나 봐.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느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예, 마지막으로 그런 거 하시면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1단계 단어, 2단계 문법, 3단계 그 문법에 따라 정리된 문장에서 핵심을 뽑아내는 거, 10점짜리나 20점짜리 글자를 뽑아내는 거, 이거 연습하시면은 요 3단계는 영어에만 쓰는 게 아니죠. 모든 글에 쓰죠. 예, 글로 된 모든 것에 쓰는 거죠. 뭐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국사든 국어든 간에 모든 글을 읽을 때 핵심을 찾아내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단어들이 계속 늘어져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는 거잖아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다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으시면 다른 점수가 올라가는데 다 기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단어 친구를 볼게요. 여기 찬사를 바치다에 많이 쓰는 표현이 나왔어요. 발음은 pay tribute to. 자, 여러분 tribute이라는 명사의 뜻이 그게 찬사군. 그다음 pay homage to에 이게 이제 존경을 바치다래요. 그러니까 homage가 존경이군. 자, 근데 tribute 여러분 보기에 찬사로 보여요? 그래 보인다. 왜냐하면 무슨 tribute이라는 말이 있는 걸 안다. contribute. 아하. contribute 그 되게 좋은 말이잖아. tribute이 give. 인데 하긴 기부의 명사가 뭐다? 기프트다. 아하. 그러니까 트리뷰시 기프트 같은 말이구나. 그다음 호미지가 존경으로 보이느냐. 자, 인간을 영어로 human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 거기서 나온 말이다. 호모 세이피엔스, 호모 이렉투스 이런 말 할 때 호모 그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다. 사람에 대한 존중. 여기서 호미지란 말이 나온 거다. 자, 토스트가 축배를 제한하다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토스트. 빵만 생각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바꾼다. 자, 예문 읽을게요. The host 소리 읽으시면 The host raised his glass and toasted to the health of his guest. 자, 여러분 토스트 하면 전치사 to. 우리는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토스트 to. for 안 씁니다. 예. 다음에 명절을 지키는 걸 발음하면 observe라고 한다. 자, serve 동그라미의 뜻이 keep 이란 뜻이어서 이것도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 자, American 읽을게요. 소리는 American Independence Day is observed every July 4th. 자, 그다음 내려와서요. 옆으로 가시면 이 MNE가 꽤 좋은 단어가 많아요. 사면은 표제요. 자, 발음이 amnesty인데, A 동그라미가 not이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사면은 기억한다, 기억 안 한다? 사면이라는 거는 기억하겠다, 기억 안 하겠다? 뭘 기억 안 하겠다? 네 지은 죄를 기억 안 하겠다. 이거죠. 자, 발음하시면 amnesty. 그 다음에 amnesia는 병이죠. 기억을 안 하는 것도 병이다. 자, 병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zia. 이하가 병이기 때문에 insomnia가 뭐예요? 불면증.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되게 특이한데 스펠링이 M-N-E-M-O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특이하냐면 눈으로 보면은 메모가 거의 써 있어. 근데 발음을 할 때는 M을 안 읽어요. 그래서 발음이 mnemonics 이렇게 되는데 mnemonics에는 어쨌든 메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좋도록 하는 방법들을 mnemonics라고 해요. 제가 어저께 경찰 간부 시험 문제 해설을 했거든요. 경찰 간부가 이제 경찰직 말고 거기 간부 있잖아요. 경찰 간부 무슨 지구대 거기 있으면은 지구대 관리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마 경찰 간부인가 봐요. 거기 시험은 40문제 보거든요. 근데 경찰 간부 시험 되게 어려워가지고 몇 년 전에는 학생들의 80%가 꽈락이 나왔어요. 응시자의 80%가 꽈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공개 안 하다가 뭐 올해인지 작년부터 공개하나 봐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저희 사이트에다 올려가 해설 좀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했어요. 근데 거기 답으로 나왔어요. 자, 발음 mnemonics예요. 좋은 단어예요. 예, 좋은 단어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만드는 방법들. 우리가 파워워드 할 때 어근 보고 이러는 것도 mnemonics죠. 예. 외우기 쉬워지잖아요.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소리가 flat ceiling. 좋은 단어입니다. flat ceiling은 딱 보면, 저는 이제 단어를 보면 되게 비주얼하게 만들잖아요. flat ceiling은 병아리가 생각이 나요. 원래 병아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flat ceiling은 병아리가 뭐 하는 병아리? 병아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영화에서는 병아리를 떠올리면 얘가 털이 얼마나 났나 생각해요. 얘가 언제 장딱이 될까 생각을 해요. 예, 진짜로. 그래서 그 unfledged 이런 형용사와 그다음에 fully fledged 이렇게 말해서 장딱이 된 애는 뭐라고 부르고 발음하시면 fully fledged 충분히 자랐다 이거죠. 그다음에 unfledged는 아직 이제 털이 안 난 거고 fledgling은 막 자라는 털이 자라는 이게 이제 막 크고 있는 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fledgling writers 하면서 작가들 이제 막 신참 작가들이죠. 신참 작가들은 이제 말을 배운대요. 니마닉스를 배우는데 그 니마닉이 키스라는 니마닉을 배우는데 이게 무슨 말의 줄임이냐? 이거 뭘 외우자고 키스라는 말을 한 거냐면 이 말을 줄인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단순하고 좀 바보스럽게 하라 라는 얘기가 그들한테 어떤 이제 교육되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처음에 좀 웃기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진지하고 막 이러면 안 읽힌다. 아시겠죠? 근데 요 긴 말을 줄여가지고 키스라고 줄이는 거 그게 발음하면 니마닉이다. 니마닉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외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아까 curve란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막다. 예. 뭔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방법이 사실 외울 수 없는데도 막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인풋은 넣고 아웃풋은 없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왔는데 그런 것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앞에다가 늘어 넣을 때 많은 형용사를 넣을 수 있는데 그 형용사들 사이에 순서가 있다며. 그래서 뭐 신구, 대소 그런 얘기가 책에 있단 말이에요. 신구, 대소, 재료, 뭐 기원, 크기, 색상 뭐 어쩌고를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문법책에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어떤 명사를 집을 때 사실은 보통 3개만 쓰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many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그다음에 집을 수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다가 어떤 집이냐면 하얀 집이고 그다음에 큰 집이고 large고 그리고 또 나무로 지은 집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본식 집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들 사이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틀리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걸 뒤에다 쓰느냐 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앞쪽에는 의견을 쓰고 뒤에는 사실을 쓰는데 무엇이 의견이고 사실인지에 대해 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두두두둑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보통. 근데 영어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의견임이 강한 건 뭐 이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건 의견이야. beautiful 이죠. 그러니까 many beautiful 이게 확실히 제일 앞에 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이거는 팩트다. 이건 opinion이 아니다. 이러는 건. 우든이 팩트예요? 와이시 팩트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이시 팩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든이 팩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까 얘기했던 신구, 대소 어쩌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니마닉이에요. 뭐냐면 오스아스 컴프. 오스아스 컴프. 발음 괜찮죠? 오스아스 컴프예요. 이 오는 오피니언. 그다음에 이거는 사이즈일까요? 쉐입일까요? 사이즈가 오피니언이에요. 쉐입이 오피니언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사이즈는 large다, small이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거는 circle이다, triangle이다
어느 게 더 오피니언이에요? 확실히 사이즈가 오피니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A는 age예요. 오래됐느냐, 새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오피니언이죠? 맞아요. 그렇죠. 예,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 shape이에요. 그 다음에 color. 그 다음에 origin. 그 다음 M, material. 그 다음 P, purpose. 목적이 뭐냐. 예.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 그러니까 창고형 집이냐, warehouse. 그럼 where라는 말은 house를 가장 확실하게 규정하는 말이죠. 그 앞에 있어야 된다고. warehouse라는 말의 where는, 창고라는 말, warehouse의 where는 전혀 오피니언이 아니죠. 그건 완전 팩트죠.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는, 이런 식으로 외울 때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앞쪽에는 의견이 있고, 뒤에는 사실을 쓰는 거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들 중에서 순서가 있는데, 그걸 오사스 컴프라고 외우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스펠링을 키워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하시면 니마닉스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니마닉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니마닉스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기념관, 예, 그럼 I created를 가볼까요? 자, 소개내시면 I created my own mnemonics to help me study for the history test에서 그 히스토리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돕기 위해 mnemonics를 자기 나름의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됐고 사실 이렇게 공부를 도와야 돼요. help my study요. 사전이나 또는 발음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도와야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고, 공부는. 자, 그럼 기념관. 자, 소리 내시면, memorial. 그 다음에, memorial 이런 건 알아야겠고, memoir 이런 것도 알면 좋죠. 회고록. 이 처칠이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memoir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메모아를 제대로 썼다면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읽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정신 상태 발음하시면, mentality, 또 스승을 아시죠? 멘터라하고 치매를 영어로 dementia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 D 동그라미의 뜻이 D의 뜻. from이나 down이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dementia는 참 맞다. comment라는 말도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그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말을 하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옛날같이 안 와져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고 웨이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멘트를 보면 뭐가 생각나고 마인드가 생각난다는 거죠. 디나, 티나. 그렇죠? 예, 디나, 티나. 눈이 진짜 이상해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쳐보세요. 저처럼 이제 이상해지면. D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D인가, T인가? 얘가 안 된다. 이거 D예요, T예요? T네요. 그쵸? 이거 없으면은 D네요. 그쵸? 예. K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크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예. V하고 W 같은 스펠링이잖아요.
푸하고 푸도 그렇네. 이게 피죠, 그쵸? 이렇게 하면 푸네요. 그렇네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72번 발음은 어떻게 하고요? contemporary 동그라미 어디고? 템포의 뜻은 time. T도 있고 M도 있네. 템포를 보면 time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temporary라는 말은 한시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con이란 접두어는 그 한시적인 시간, 즉 2000년대 초반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contemporary.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가 현대인 줄 안다. 18세기에도 자기들이 현대인 줄 알았고, 그쵸? 16세기에도 자기들이 현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은 자기끼리 현대인 줄 안다. 그래서 발음하면 modern of the same time. 두 가지 뜻이 있다. 누구와 동시대인인지 with를 쓸만하다. 자,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는 In his lifetime, Vincent van Gogh's artistic abilities were overshadowed by his contemporaries. overshadow. 자, were overshadowed 밑줄 긋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Vincent van Gogh's abilities가 were overshadowed면 안 좋은 거. 그렇겠네요. 그쵸? 위로 그늘이 shadow, 그림자가 됐으니까 얘는 컴컴해 안 보이겠네요. 가려졌다란 말이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가린 애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를 덮어 씌운 애가 누구냐면은 his contemporaries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동시대인이 훨씬 더 유명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가면 It wasn't until after his death that 여기까지 형광펜. 올해 지방직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not until 구조가. 제가 맨날 not until 구조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중요한 구조. 예, 거의 소대 수준이다 이러면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때 게다가 이게 이때 강조 구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It was not until after his death that. 이때 강조 구문에 not until after his death를 끼워 넣은 이런 구조는 그냥 탁 보고 알면 좋은 거죠. 이 말을 그의 죽음 뒤에까지는 아니다가 라는 말은 그가 사망한 후에서야 그의 그림들이 그만큼 유명해졌다. 그들이 오늘날 그런 만큼. 자,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바는 pictures인가요? contemporaries인가요? pictures죠. 네. contemporaries가 아니죠. 왜냐하면 contemporaries는 옛날에도 유명했고요. 이제 그들이 지금 유명한 만큼 할 때 그 그림들이 지금 유명한 만큼 유명해진 건 사망 이후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he 읽어보시면 he died a poor and mentally disturbed painter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다 가로 열고 몇 형식? 2형식. 자, die란 동사는 원래 자동사죠. 그가 죽었다. 근데 자동사 뒤에 보어를 넣을 수 있죠. 뒤에다가 명사를 뜩 쓰면 그 명사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말로 읽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요. 단어 친구를 보겠습니다. 최신이라는 말로 되게 중요한 소리는 up to date이나 up to the minute 이런 말은 연습을 해가지고 공부 좀 해두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current이나 이런 말 아실 거고 brand new라는 말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건데 엄청 많이 쓰는 최신 뭐 텔레비전 최신 뭐 LCD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최신이 바로 brand new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simultaneous라는 말을 꼭 알아야 되고 자 소리는 simultaneous고 simultaneous가 동시라고 하는 건 최소한 동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죠. 자 동 simulation 할 때 simul 이게 같다는 거니까 C라고 써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simultaneous의 simul 이걸 잘 활용하시는 거고요. 자 예문 해볼게요. 읽어보면 The virus caused simultaneous computer problems throughout the entire office network. 해서 동시적으로 문제가 빵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synchronous라는 말도 동시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동에 해당하는 말 syn. 그다음에 시는 cron. cron이 딱 time이란 말이에요. cron이 time이어서 저 뒤에 만성적인이라는 형용사를 표제어로 할 건데 자 만성적인이라는 형용사는 chronic. chron에다가 IC만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템퍼 관련한 거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옆으로 가고요. 자, 발음하시면 compassion. 자, 그럼 compassion이란 말에는 패션이 들어가 있고요. 패션은 열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feel,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공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공감, sympathy. 자, 그럼 compassion 위에다가 sympathy라고 적어보세요. 바로 위에다가 come 위에다가 sin. 그러니까 그대로 come 위에다가 syn 넣고, 그다음 passion 위에다가 pathy를 이렇게 거의 겹쳐 보이게 만드는 거죠. come이나 sin이나 path이나 passion이나 물론 겉으로는 다르지만 come하고 sin이 뜻이 같잖아요. 동이나 함께란 뜻이고, 그다음 pathy와 passion은 겉으로도 좀 상당 비슷하죠. PASSPATH가 발음을 passion, pathy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compassion을 보면 sympathy나 비슷한 말이라고 그냥 훅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연민이라는 좋은 명사 pity가 나오고요. 반대말은 물론 indifference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sad stories of people suffering extreme poverty or enduring calamities seem endless. 자, 몇 형식? 이 형식. 자, 주어는 sad stories, 동사 seem, 보어, endless. 이게 구조가 딱 보였어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를 suffering과 enduring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extreme poverty와 calamities가 비슷한 말이겠네요. 그래서 calamities라는 말을 처음 보지만 플러스겠구나,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단어를 내가 외워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면 일단 발음을 잡고 하고 calamities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은 말이래. 예? 처음엔 들으면 발음 되게 괜찮네 막 이런 생각, 아니야 안 좋은 말이라니까 자꾸 자기 설득해서. 자, calamities 재난, 큰 재앙들을 겪어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sad stories, 나쁜 이야기들이, 슬픈 이야기들이 끝없어 보이는 거예요. but, 세모 이러죠. 영어는 항상 양면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는 sad stories고, 그러나 their sad stories often stir up a spirit of compassion and sharing. 이렇게 되면 stir up이라는 좋은 표현을 보겠어요. stir는 표제어예요. 표제어로 stir는 우리가 맨날 커피 마시면은 졌다. 예, 졌다라 휘졌다. 휘저으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휘저으면 막 올라가면 이렇게 튀죠. 예. 그래서 stir up이 된 거고, 뭐를 휘저어 올리냐면은 a spirit of compassion and sharing에서 연민과 나눔이라는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그것을이라고 읽은 단어는 that. that을 보고 그것을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 뒤에 주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눈에 that하고 others만 보였거든요. 근데 that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제가 that을 뭐라고 읽었겠어요? 그것이라고 읽었겠죠. 근데 주어가 나오니까 그것을이라고 읽고 other의 s로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가 주어인 줄 아는 거죠. Sometimes do not know that they have. 자, have의 대상, 그들이 가진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뭘 가졌는지 몰라요? A spirit of compassion and sharing. 자, 그럴 때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have 다음에 대상이 없구나 동그라미 찍 표시를 하고, 없는 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 하고 저 앞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자, 그럼 내려와서 인정 많은, 자, 소리 내시면 compassionate.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들이네요. 밑에 보시면 근데 sympathy하고 empathy가 좀 달라요. 그 sympathy는 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해가 된다.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느낄 것이다. 그러는 건 발음하면 empathy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건 민감성이죠. 자, 소리는 sensitivity. 자, 이 sensitivity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사람들 서로 좀 민감해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맞죠? 부모님들도 좀 민감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텐데. sensitivity요. 자, 그 다음에 tenderness라는 거. tender 무슨 뜻? 부드러운.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런 것들이 같은 말이겠다. 그리고 cheerly는 표제요. 옆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dispassionate 있잖아요. dispassionate.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dispassionate은 그냥 공정하다는 거, fair. 예. 그러니까 냉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dispassionate이.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무덤덤한이라는 말은 발음하시면 impassive하다. 다른 거잖아요. 무덤덤한 것과 공정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굉장히 내가 아끼긴 하지만 그래도 공정해야 돼. 이럴 때는 dispassionate 한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게 impassive 한 거고. 그 구분을 할 때는 passion이 있긴 있다고요. dispassionate에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Westerners 읽을게요. 소리는 Westerners often incorrectly consider Asians to be impassive. 그래서 서양 사람들 흔히 Asians가 impassive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새 뭐 하고 있냐면 consider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to be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to be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to be 어떤 얘가 이것일 거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럼 이 to be를 판단의 to라고 judgment 판단을 얘기하는 to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여러분한테 한 적이 없죠. 한 적 있어요? 해본 적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to와 그냥 한번 얘기한 것 같네요. 여기 이쪽에다가 to를 여기다 썼을 때 이거 하라고 이렇게 넘기는 to하고 얘는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to는 다르다. 그래서 to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판단의 to인데 이 to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Westerners often consider Asians impassive.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to be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오형식이라고만 얘기했죠? consider A, B. consider A, 그 다음에 to be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뭔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to be를 넣는 것은 이게 이거일 거다. 이게 이거다. 에는 없고요. 이게 이거일 거다. 에 to be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에 이게 이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때도 있고 이게 이거일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잖아요. 확정적일 때는 일 거라 그래요. 이건 이거다 이래요. 이건 이거다. 그렇죠? 확정적일 때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확정적이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incorrectly.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to be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의미상.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걸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tient라는 말이 있는데요. patient은 침착한도 되고 명사로는 환자죠. 그럼 환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영어에 왜 환자를 patient이라고 하죠? 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느끼는 사람이니까. path의 뜻이 feel,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처럼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들은 patient가 아니고요. 그리고 환자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patient인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야지 되죠, 환자들은. 예, 그런 것이 관련이 있는 거다. 그리고 pathology라고 하는 게 병리학이라고 많이 쓰는 말이니까 발음은 pathology. 물론 환자로부터 연결을 시켜주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이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발음하시면 confidence요. 자, 거기 trust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trust, confidence의 뜻을 trust 옆에 확신이라고 되어 있죠?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확신. 예, 그거를 신념으로 바꿔주세요. 신념. 죄송합니다. 신임이에요, 신임.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해서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신임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까워요. confidence에 대한 지금 1번 뜻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믿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한 해석이 나와서 좀 더 낫게 써서 말씀 좀 바꾸겠고. 그러면 confidence는 남을 믿는 것, 반대말은 남을 믿지 않는 거니까 doubt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발음하시면 self-assurance고, 그 다음에 비밀을 유지한다라는 뜻도 이제 secret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것이며, 그러니까 trust와 self-assurance 이런 말은 이해가 되지만 비밀이란 뜻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자, 내려와 보면 단어 가족에 원래 이 명사를 낳은 동사는 발음하시면 confide인데 confide는 feed의 뜻은 믿다고 믿어서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말이 confide의 원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다라는 말도 되고 비밀이라는 말도 된 거죠.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사람 발음하면 confident 이런 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 기밀의라는 형용사 confidential과 자신감 있는 확실한 이라는 형용사 confident는 관련이 있더란 말이죠. 예문할게요. The doctor. 자, 하시면 The doctor had confidence that the operation would be a success. 여러분 대절 이런 거를 무슨 사절이라 그러냐면 동격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라는 확신을 가졌는지 confidence를 설명해요. 자, 그 수술이 성공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He was. 자, 소리 읽어보시면 He was fully prepared to perform the surgery and had an excellent team of assistants helping him. 해서 be prepared to에 prepared 밑줄 긋고요. 이 prepared는 형용사예요. 자,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동태라고 보기보다는 형용사로 보는 게 나은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문법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뭐뭐 누구에 의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repared를 다른 형용사 바꾸면 ready나 마찬가지잖아요. He was ready. 맞아요? ready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he was ready to perform 이거나 마찬가지 형용사라고. 사전에 prepared 찾아보면 형용사가 나오죠. 다른 그 사람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to perform the surgery에서 surgery가 수술이죠, 그렇죠? 예,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and had의 주어는 he겠죠. 예, 항상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나오면 뭘 가리키는지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누군지 이렇게 항상 자동 생각하는 거고 had an excellent team of assistants에서 훌륭한 이제 그 조수들이 있는데 helping him 그를 도와준 조수들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an excellent team of assistants 여기 s 있어야 맞구나 이런 생각해요. 앞에가 뭐니까 팀이니까 당연히 s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he. 자, 소리 읽어보시면 he had performed the same operation many times before. 여러 번 했죠. And this case didn't seem any different than the rest. 자, different 다음에 쓰는 단어는 딱 두 개예요. different than과 different from.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나머지 여러분이 슬슬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일단 단어 친구에 보면은 그 credence라는 말이 있어요. credence. 예, credence는 연습만 하면 하나도 어려울 건 없죠? 자,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creed, 자, scred.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믿을 신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건 신용을 credit이라고 하는 걸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 conviction은 표제어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victory가 있으니까. 자, 옆에 가시면 assertiveness라는 명사 있죠? 자, 소리가요. assertiveness. 자, assertiveness는 그 assert라는 게 보내다, 누구에게 힘있게 보내다 해서 assert가 단언하다란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주장을 세게 잘 표현하는 하는 형용사 assertive이 나온 거죠. 자,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는 Western companies like to hire managers who have assertiveness and confidence. 해서 자, 서양에서는 이제 매니저를 고용할 때 이 사람이 assertiveness나 confidence가 있는 사람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obedience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bold는 표제어고 bold란 단어가 글자를 이렇게 굵게 만드는 걸 볼드체라고 하는 그 대담한이란 뜻이 그 글자 모양에 대해서 하는 말이어서 대담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nerve라는 말이 신경이 곤두서는데도 막 하는 거 이게 대담한 거죠. 신경이 바싹 곤두서는 상황을 하는 거. 그래서 nerve가 그런 말이 되는데 특히 have a lot of nerve라는 말이
굉장히 뻔뻔스럽다라는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어서 이제 여러분 꼭 공부를 하시라.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She had a lot of nerve asking me for help after insulting me in front of all my friends. 그래서 와 정말 뻔뻔스럽다. 나한테 요청을 하다니. 이 사람 요청한 거죠, 그쵸? 예,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를 모든 내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했는데, 자, 모욕하다란 좋은 중요한 단어 insult. 자, 그다음 밑에 fee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볼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